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제가 어저께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어요. MBTI 관련한 거였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는 어떤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어제 MBTI를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너무 답변들이 다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제 MBTI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이거를 다시 해보거든요. 뭐 내가 이게 진짜 내 성격 유형이 이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항상 이제 다시 해보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살짝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검사하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찍어놓은 거를 영상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녹화해놨던 화면 보면서 녹음으로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저는 거의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고요.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변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시안을 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여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중압감을 받아도 조금 침착한 편이에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맞아요. 저는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체계적인 거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런 편이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조금 망설였는데 둘 다예요. 상대방을 근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편이에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건 제가 아주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저의 마인드에 굉장히 지배적인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걱정 많이 해요.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완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뭐 그렇게 막 부러워하진 않아요.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편이죠. 이메일이 아니라 뭐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니요, 똑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전 허용하지 않아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막 이직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에 간다면 쉽게 어울릴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요, 저는 좀 즉흥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아니요, 전 감정에 그렇게 지배되는 편은 아니에요. 정장을 이용하거나 역할을 사교 모임, 이거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 아니요, 저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아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완전 중요해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을 보류하는 일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하는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죠.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근데 일정표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요, 사실에 뒷받침돼야 돼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네, 완전 제자리에 안 둬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아니요, 아이디어가 많은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아니요, 저는 침착한 편이에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네, 지나치게 신경 써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약간 그런 편이죠. 근데 부족할 때까지 미루진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쥐면 호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찰 것 같아요.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제가 요새 자꾸 ESTJ가 나와요. 원래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ENTJ가 항상 나왔었어요. 항상 ENTJ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외향형은 좀 외향형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옛날에는 직관형이었는데 요새는 약간 현실주의에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ENTJ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E랑 TJ는 거의 불변하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ENTJ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모두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ENTJ는 대담한 통솔자라고 나와요. 여기에 있는 말 중에 이제 가장 공감이 됐던 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친년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난 잘난 미친년이니까. 이게 좀 그렇게 좋은 말 같진 않지만 인정하기 조금 그렇지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되게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살거든요. 나 정도면 되게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ENTJ 유튜브에 MBTI를 검색하니까 제 성격 유형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두 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 맞아요. 저는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내 일은 내일, 네 일은 네 일. 이것도 완전 맞는데, 저는 제 일은 제가 하고 남의 일을 절대 이렇게 막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거나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나를 적으로 만들면 너만 피곤할걸. 이거 완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약간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너가 그렇게 해봤자 너만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하나. 이거 완전 맞아요. 저는 의심이 진짜 많은 편이고,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을 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대로만 된 것만 믿지, 뭐 이렇게 제 일을 남한테 부탁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빈말 안함. 이거는 조금 세모인 게, 이게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빈말을 해야 될 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세모인 걸로. 그리고 남 설득은 잘 시키지만 설득 당하진 않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남 설득시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을성 부족. 완전 참을성 부족해요. 우리 조엔 내가 있으니까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도 조별 발표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1등을 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조가 제일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해야지. 이 말의 포인트는 이제 나에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해야지. 맞아요. 저는 저를 위해 살아요. 나서는 걸 좋아하기보다 하는 꼬라지가 이거는 진짜
동그라미를 한 300개를 쳐주고 싶어요. 저는 나서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꼬라지가 답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에 있어서는 뭐 이런 거 있죠. 하다못해 꼬라지라기보다는 뭐 회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작은 이벤트 같은 거 있죠. 뭐 회사에서 뭐 이런 걸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제가 그걸 하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물론 좋아하는 것도 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그 꼴을 못 봐서 제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해야 제일 잘하잖아.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댓글이 있는데 ENTJ가 싫어하는 말들이 그냥 해. 완전 싫어요. 이걸 왜 그냥 해? 이유가 있어야지.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좀 그냥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는 조금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 저는 항상 모든 일은 내가 행동한 거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가 너무 힘들었어? 그 일은 너가 자초했으니까 너가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마땅해 라기보다는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해.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초한 일이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일단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게 어딨어. 하려면 다 하는 거지. 하기 싫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편? 세상에는 논리대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단다. 그렇지 않아요. 논리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논리가 틀린 것이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는 잘못이 없어. 만약에 친구가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 물론 그게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범죄예요. 막 친구가 뺑소니를 당했어. 그러면 당연히 친구에게 잘못이 없죠. 근데 만약에 뭐 되게 사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 라고 하면 아니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친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없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상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에게 이 솔루션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말을 100% 다 하진 않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위로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괜찮아, 넌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죠. 외로움을 타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나만 그런가? 친구가 되게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 멍청한 거 극혐하고 답답한 거 진짜 싫어함. 속으로 계산 다 하는데 겉으로 그런 척 안 함. 외로움을 그렇게 막 많이 타지도 않지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이제 친구는 그렇게 한심하게 보는 경우가 없는데 왜냐면 애초에 이런 타입과 저는 친구가 되기 좀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답답하고 느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을성이 없는 편이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저랑 제일 친한 피리 언니한테 이런 막 꽃으로 이렇게 사군자로 성격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린 거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친구가 말하기로는 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고. 되게 느리고 좀 천천히 이 사람들에게 좀 인내심이 부족. 근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거는 좀 고쳐야 한다고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표현했거든요. 왜 이렇게 느려? 내가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해? 답답하게 막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걸 저도 인지를 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행동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공감 가는 게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다 내 실수야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상대가 뭔가 저한테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사과를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랑 이해가 더 저한테 필요로 해요. 사과하는 것 자체는 미안해,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큰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사과를 안 하더라도 내가 왜 이랬냐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저를 이해시키는 데는 더 빠른 방법인 거죠. 팀플이든 직장생활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의지 없는 사람은 안 챙기고 그냥 버리고 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는가? 이거를 끝까지 잘 해내는가가 진짜 중요하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차라리 안 할 거면은 내가 못 할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정말 끝장 볼 때까지 해야 되고 잘 해내야 되고 라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함. 네가 뭔데 뭐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라는 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음. 막말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난 극딜러가 되어 있다. 저도 제가 되게 잘 포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세상의 디폴트인 줄 암. 조 활동을 해도 애들 하는 게 느려서 내가 대본 다 써주고 하다 보니 매일 피곤함. 저는 조별과제 할 때도 항상 PPT도 내가 만들고 발표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자료도 내가 일단 할 테니까 거기서 부족한 거 너네가 채워.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크게 실패한 적도 없지만 항상 미래에 내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제일 많이 보내주신 게 ESFP랑 ENFP. 어쨌든 E를 보내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I를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4분인가 5분?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되게 I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I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슈퍼 E인 거죠. 나 조금 내성적인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갖고 있는 그런 내향적인 느낌, 그 정도만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내주신 거는 ENFP예요. 그래서 제가 ENFP 빙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E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되게 즉흥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의 MBTI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에다 이렇게 딱 얘기만 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게요. 또 이렇게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